자, 영어 독해 연습 4강 6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글은요. 자, 이렇게 공을 던질 때 던지는 각도에 따라서 멀리 나가느냐 아니면 공중에 오래 떠 있느냐와 관련된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직분력, 수평분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글로 예상이 됩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공이라고 하는 게 던져질 때 어떤 각도로 두 개의 보통 컴포넌트 하면 구성 요소인데 여기서는 물리적인 용어로 분력이란 이름을 갖고 쓰이고 있습니다. 두 개의 분력이라고 하는 게 메이크업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요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각도에서 던져질 때 두 개의 분력이라고 하는 것이 물체의 움직임을요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 봤더니 vertical, 수직이라는 뜻이죠. 연직 분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콤마 위치. 그런데 얘는요. 뭘 의미하겠어요? 앞에 나와 있는 연직 분력을 의미하겠죠. 이러한 연직 분력이라고 하는 건 자, 이러한 공을 유도합니다. 뭐하도록? 위아래로 움직이도록 유발하고요. horizontal이 뭡니까? 수평이죠. 수평 분력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는데 there is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콤마 위치. 그런데 얘는요. 역시 수평 분력입니다. 수평 분력이라고 하는 건 공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도록 유발한대요. 자, 이시 의미하는 건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것도 뭘이 되겠죠. 자, 전체로 봤을 때 연직 분력이라고 하는 건 위아래로 움직이도록 해주고요. 수평 분력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주는 힘을 의미합니다. 자, 만약 공이라고 하는 게 높은 각도, 고각도로 던져지게 된다면 아마도 공은요 커다란 연직 분력, 수직 분력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수직 분력이라고 하는 건 make stay, 그것이 유지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어디에? 더 오랫동안 공중에 떠 있도록 만들어 버릴 겁니다. 공이라고 하는 게 높은 각도에서 던져진다면 그러한 상황 자체는요 커다란 연직 분력을 갖게 될 거고요. 이러한 연직 분력은요 공중에 오랫동안 떠 있도록 만들게 될 겁니다. 자, 각각 이스 의미하는 것 역시 뭘이 되겠죠. 자, 높은 각도일수록 커다란 연직 분력이 나타나고 있다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make stay, 많이 보던 구문이죠. make라고 하는 사역동사로 인해서 목적 보호 자리에 있었던 stay라고 하는 동사가 원형으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stay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사죠. 능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형이 오게 된 겁니다. 자, A라고 하는 연결어가 나오고요. 자, 그것은요 작은 수평 분력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공은요 멀리 이동되지는 않을 거예요 가고 있어요. 자, 여긴 뭐가 나옵니까? 높은 각도 던졌을 때에는 작은 수평 분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A라고 하는 연결을 찾기 위해서 앞문장과 이 뒷문장을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앞문장은 높은 각도로 던져질 때 커다란 연직 분력이 나온다라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A 다음에 나온 문장을 살펴봤더니 작은 수평 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뭔가 이렇게 앞과는 다른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연결어, 그렇죠. however라고 하는 연결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공이라고 하는 게 낮은 각도로 던져지게 된다면요. 이 공이라고 하는 거, 이러한 상황 자체는 커다란 수평 분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작은 연직 분력을요 갖게 될 거예요. 아까랑은 상황이 반대가 되겠죠. 자, 낮은 각도의 경우에는 큰 수평 분력을 갖지만 작은 연직 분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즉 이러한 내용, 어떤 각도에 따라서 수평 분력과 연직 분력이 나눠지는 이런 상황 자체는 뭘 의미하느냐? 공이라고 하는 건 이건 그거군요. 낮은 작은 수직 분력이랑 커다란 수평 분력이 됩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공이라고 하는 건 오직 공중에 짧은 시간 동안만 머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대요. 자, get a ball to travel입니다. get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기 때문에 get은 무엇 시키다 의미가 되겠죠? 자, 공을요 멀리 이동시키기 위해서 to get은 뭐뭐 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공을 멀리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뭐가 필요하느냐? 보통 trade-off A for B라고 하는 수거인데요. A와 B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수거입니다. 자, 공중에 있는 시간, 즉 수평 분력과 공의 속도, 즉 수평 분력, 연직 분력과 수평 분력 사이에는요, 여러분들은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get a boat to travel. 많이 보던 구조죠. get이라고 하는 사역동사 때문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역동사 때문에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get 뒤에 나오는 목적어랑 목적어 뒤에 나오는 목적보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능동의 경우에는 투부정사, 수동의 경우에는 과거분사 이가 나옵니다. ing가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자, get 뒤에는 ing 나올 수 있는데 이때는요 해석 자체가 시작하게 되다로 쓰입니다. 하지만 실제 어법 시험에서는 투부정사와 ed 정도로만 비교가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요 보통 45도 각도에서 이렇게 균형점, 가장 멀리 나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왔느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던지기가요 45도 각도일 필요는 없대요. 자, 앞에는 분명히 45도가 가장 멀리 던질 수 있는 각도예요 라고 했는데 바로 뒤에서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뭐가 나오면 돼요? nevertheless 나오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던지기가요 45도일 필요는 없어요. 특히 몇 가지 다른 요인이 있대요. 즉 수직분력과 수평분력 말고도 다른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요인이냐? 최고의 각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이 있답니다. 모리에서 멀리 던지기 위해서 최고의 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다른 요인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공기의 저항력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요인이라면 예를 들어 바람이 몹시 부는 날처럼 공기의 저항력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요인이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공을요 낮게 던져야 된대요. 굳이 45도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던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문을 봤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어법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문법 문제 4개에는 살짝 좀 부족한 점이 보이긴 합니다. 그냥 온 김에 자 어떤 게 있나 보도록 합시다. 요건 수동태예요. 그쵸? 수동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make up 같은 경우에는 be made up. 그쵸? 수동태와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to 부부 같은 경우에는 cause 때문에 생기게 된 거고요. 뒤에 나오는 to 부부도 마찬가지로 cause 때문에 같이 연결된 겁니다. 쭉 가시다 보면 이제 대신 접속사 대시 되겠죠? 그 다음에 to get은 뭐뭐 하기 위해서의 to get이고요. 이 get이라고 하는 동사 때문에 마찬가지로 투부정사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문법성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지문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뭔가 봤더니 자, 순서 맞추기가 가능해요. however 부분, that means 부분, 그 다음에 nevertheless 부분이 충분히 B, C, A 이런 식으로 숫자가 될 수도 있겠죠. 순서 맞추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뒷부분에 나오는 이 부분이 문장 넣기에 가능해요. 왜냐하면 다른 요인이라고 하는 플러스적인 요소가 새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문장 넣기도 가능한 지문이었습니다. 4강의 6번 지문이었습니다.